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고도의 격동 상태를 선언했는데 북한의 우라늄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평안북도 평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비무장지대에서 한 45km 있는 지점인데 이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빅터차 교수와 조지프 머빈다 교수가 이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예. 이게 2017년에 이제 핵실험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 김태호 씨라는 거기서 일했던 탈북자의 증언을 이제 첨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여기서 생산되는 게 그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래서 우라늄 정광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 과연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생산되는 옐로우 케이크 우라늄 정광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예. 우라늄 핵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변 핵시설로 옮겨가서 핵폭탄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난 하노이 회담 때도 거론이 됐었던 곳입니까? 네, 일단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 이슈가 있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만 이제 폐기하겠다라고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 5군데를 얘기하면서 강선, 분강, 이 평산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폐기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원료가 계속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앞서서도 홍콩 보안법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만 북한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내놨어요. 네, 일단 북한과 중국이 아주 가까우니까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서로 지지 우호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베이징에서 이제 중국 정치인민회의에서 중국이 홍콩에 정보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홍콩 보안법을 적극 지지하는 이제 통과시킨 거죠. 그러다 평양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북한과 중국이 정말 함께 운명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감싸기 하고 있다라는 WHO를 상당히 비판을 했었는데 여기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세계보건기구죠. UN 산하에 미국이 한 4억 5천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4천만 달러를 내고 있는데 이 사무총장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 중국 편들기를 하고 감싸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제 탈퇴하겠다.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분담금을 이제 더 내겠다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어떤 보건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양측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지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좀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미중 갈등이 계속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느 순간에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입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한 24%를 차지하고 미국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요. 그렇죠. 또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미중 양국의 갈등에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우리의 국익이 이제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홍콩 사태만 해도 이 홍콩의 어떤 지위가 움직이면 우리의 홍콩 수출마저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중의 이 경랑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지가 우리 외교의 큰 과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내 상황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지금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흑인 사망 사건이 상당히 지금 확산하는 좀 모양새예요. 네, 갑자기 코로나 뉴스가
인도가 사라지고 이제 흑인 폭동 시위 뉴스가 지금 미국 언론을 가득하게 장식하고 예.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라고 미네소타주의 트윈폴리스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국 이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이제 목이 이렇게 졸리면서 사망하는데 과거에도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뭐 리얼타임으로 SNS가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라가니까 그 흑인이 I can't breathe 나는 숨 쉴 수가 없다라는 그 동영상이 이제 삽시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퍼지니까 미 흑인들의 반발과 폭동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다시 또 인종 갈등과 시위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이제 LA 근처에서도 한국 상점들이 과거 92년에 흑인 폭동 때와 같이 일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진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대변혁기다 지금이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이런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좀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한반도의 정세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 정세가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제 언컨택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온라인 경제가 이제 부상될 것이고 정치에서는 이제 신냉전 시대가 지금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즉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미중이 갈등했는데 그때는 또 미소가 갈등했고요. 지금은 이제 미중이 패권 경쟁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책임을 상대방이 전가하는 이제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이제 국제 정치의 이 슈퍼 파워맨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마 미국의 대선까지는 1차 지속이 되고 이후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강화될 것이냐 또 좀 약화될 것이냐에 아마 긴장이 고조될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국익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어려운 대중 대미 관계인데 하여튼 실질적인 이득을 확보하는 그런 국제 정치 전략을 정부 당국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북미 관계도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까지 계속 이 교착 상태가 좀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인종 시위 등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는 현재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6, 7, 8월 중에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화가 급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돼야지만 다시 북미 미인북 관계가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상황들 또 미중 갈등을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